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월 15일 금융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한파주의보가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편성과 또 날씨의 상관관계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 편성 자체는 크게 이변보다도 인기마 필들과는 좀 접전 구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심 마필을 어떤 마필로 세워주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레이팅 체계가 바뀌게 되면서 제주에서는 큰 이변이 한번 발생을 했었죠. 이제 부산과 서울에서도 차차 이제 변화를 보여줄 모습들인데 그 변화된 시점 속에서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경주 분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주 경마가 레이팅 체계가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과거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승급 점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그 점수 체계가 바뀌면서 하위 등급에서 좀 이변이 속출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산 경마나 서울 경마도 지금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되냐가 이제 관건이지만 이런 점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그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라는 것은 마필의 컨디션을 좀 꼼꼼히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 아니면 그만큼 주로 컨디션도 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위시 미럭이라는 마필. 주행심사 모습 보면 상당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만 위시 미럭이라는 마필은 좀 더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말 이렇게 좀 평가하겠고요. 3번만 메이지선이란 마필이 주행 심사 당시에 지구력에 대한 보강은 좀 필요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10번마 그레이스란 마필은 외선 선입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마필이 외측으로 바깥에서 좀 삐지는 습성이 있어서 초보 전기가 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 전력 상승세에 대한 회복세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이점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의 명은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이라 기습선행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연초 경마 되면 항상 좀 빡빡하다 이렇게 좀 정체돼서 좀 많은 마필들이 나오고 또한 이쯤 되면 이제 그 날씨가 이제 혹한 게 오면 어찌 보면 좀 이변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융 경마는 4등급 편성이 한 개 경주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경주하고 2경주가 좀 분할됐는데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3세마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1경주하고 2경주가 분할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 1경주는 그래도 좀 까다롭다의 포인트를 좀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인기를 나눠갈 수 있는 마필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인기마들이 정말 다시 한번 선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틈새를 도전할 마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실전에서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겠죠. 7번마 승전필사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심사 당시부터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었었죠. 선두권은 장악했습니다만 결국에 지구력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사실상 직전 경주에선 선두권을 장악할 수가 없었던 편승이었기 때문에 입상 기대치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었는데 기승을 했었던 보렐리 기수가 차분하게 2선을 가담 이후에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으로 변화된 모습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던 전력입니다.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전에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줬고 뛰었던 편성들보다 한층 약해진 상대라면 연투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예, 7번마 승전필사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번 경주가 순발력 비싼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다 보입니다. 어느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할지 장담하기도 만만치 않은 경주 같은데요. 자, 7번마 승전필사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3번마 블루캣이란 마필입니다. 승전필사에 기승을 했었던 보렐리 기수가 3번마 블루캣에 이제 기승을 하게 됐는데요. 주행 심사 당시부터 전담을 해주면서 상당히 좀 다부지게 준비를 했던 마필인 것 같습니다. 통과 기록은 04.8,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직선에서의 주폭이나 스피드 자체도 신인 마필치고는 주행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훈련 시대 모습도 외산 3등급의 골든 캐럴과의 병합 속에서의 성과라면 데뷔전으로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깥쪽에는 10번마 베스트 청춘이란 마필이 게이트가 밀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심사 당시부터 이 마필 역시도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좋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보완을 주었던 이번의 편성이라면 충분히 선두권 여부에 따라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복병권의 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페르난도란 마필이 11월 7일 주행 심사 당시에는 발빠른 스피드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입상을 떠나서 좀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초반에 게이트가 열리고 나서 약간 기립을 하게 되면서 좀 늦발을 냈었죠. 전반적인 탄력 자체는 뭐 적응에 좀 주안점을 뒀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의 보완 자체는 상당히 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서 이 마필 역시도 기본 스피드감에 대한 여유감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리원 7번마 승전필사란 마필이 데뷔전에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말입니다. 주행심사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뷔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입상이 좀 실패했어요. 이 실패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발스임 자체가 기대했던 신인 마필 중에서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폭 자체가 좀 원활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가 저는 사실상 오히려 더 입상을 기대하기 좀 어려웠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렐리 기수가 마필의 자체를 잘 끌어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마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입상을 했다고 믿고 있고요. 진경 기수의 감량 이점에 어찌됐던 이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편성에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7번마 승전필사란 마필이 그 앞다리 쓰임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을 꺾는다고 할까요? 단거리에서는 힘으로도 이겨낼 수는 있죠. 그래서 지난 두 번째 경주에서 역시 이제 보넬리 기수가 이제 선전을 했고 데뷔전 상대가 좀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인데 저는 이 앞다리 쓰임새가 좋지 못한 마필이 결코 많은 걸음을 내주지 못한다는 좀 그런 점을 좀 되새기고 싶고요. 저 역시도 이제 한 마필을 좀 거론을 드리겠는데요. 5번마 해가 뜬다란 마필은 주행심사 때 보면 흙을 맞으면서도 뛰어줬던 말이고 지난 경주가 김정훈 기수가 기승해서 체중이 좀 많이 불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 걸음이 좀 나쁘지 않은 걸음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5번마 해가 뜬다는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 3세마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간의 옥석을 가리는 경주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는 어떤 말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지 이번 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1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죠.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스피드감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전개 여부도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을 그 중에서도 능력과 전개, 잠재력과 준비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1번, 5번, 8번, 9번 총 4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이 계속해서 예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상승세 스피드죠. 5번마 별빛 여행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기 좋은 신의 1번마 도치도 충분히 내선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한 인게이트 선입권의 작전을 펼쳐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데뷔전에서 잠재력을 입증해준 마필이죠. 8번마 하이퍼스타도 객관적인 스피드에서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입권에서의 가담 능력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피드 좋은 기본기, 9번마 지봉영웅의 기습 가능성도 염두는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5번, 1번, 8번, 9번 네 마필이 계속해서 3코너까지 접전이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역시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별빛 여행이라는 마필입니다. 별빛 여행이라는 마필 데뷔전과 두 번째 경주에선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변화된 스피드와 탄력으로 첫 입상에 성공을 했던 전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별빛 여행이 초반에 선두권을 나섰을 때 안쪽에 있었던 마필이죠. 1번마 럭키질주와 8번마 찬란한 에이스. 세 마필이 직선 초입까지도 계속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와중에서도 그 경합 속에서도 결국은 이겨내면서 상승세의 기본기가 준 영천시대와 막판에 걸음을 잴 정도로 기본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이후에 좀 더 지구력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번의 경주라면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1번마 도치라는 신의 마필이 후차권에선 가장 기대감이 좋은 모습입니다. 데뷔전을 치른 신의 마필치고는 주폭에 대한 여유감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인데 역시 매니피의 고가의 자마, 1억의 고가의 자마죠. 데뷔전 자체도 상당히 의지 있게 준비를 했고 마필 자체가 직선을 가면 갈수록 주폭의 여유감이 살아나는 모습이라 충분히 이번 편성이라면 기대치를 가지셔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8번마 하이퍼스타. 주행 심사 당시에는 약간 중속에 대한 여력감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초반 추진 속에서 내선을 장악해내면서 끝까지 역주를 해줬었죠. 최근에 데뷔전을 뛰었던 편성보다 전개 자체가 불투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잠재력 기대치 좋은 이번 편성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지봉영웅이란 마필도 상당히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주행심사 당시부터 좀 띄워줄 마필로 판단을 했는데 올해 실전에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드에 대한 열감은 있습니다만 아직 지구력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의도적으로 주기를 길게 10주로 잡아놓고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필 몸을 풀어주는 데 주력을 해줬기 때문에 어찌됐던 거리 경험 마친 9번마 지봉영웅으로선 초반부 전개 여부에 따라선 최대 이변까지는 고려를 하실 수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5번마 별빛 여행을 필두로 1번마 도치, 8번마 하이퍼스타, 그리고 9번마 지봉영웅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역시 이제 지난 1200m에 선전한 5번마 별빛 여행, 데뷔전에 선전한 단거리 편성에 선전했죠. 8번마 하이퍼스타, 그리고 오늘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1번마 도치. 이 3대의 마필의 3파전 양상으로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백돌림 의원, 지금 4대 마필을 말씀해 줬는데 4대 마필이 공이 순발력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가 좀 유리한 마필, 이런 마필이 그래도 좀 일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필은 없을까요? 우선 이번 편성에서는 기존에 인기를 끌어준 마필들 그리고 드러난 전력들의 마필들이 뭐 선두권에서의 능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중에 그 외에 언급드렸던 마필들 외에 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전력들 정도가 뭐 4번마 차세대라든가 6번마 올소 원더풀 정도가 될 텐데 객관적인 스피드나 변화 모습 자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네 마필의 능력 자체를 넘어서기엔 좀 기대가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도치란 말이 주행심사 모습 보면 뭐 매니필 자만을 떠나서 상당히 지세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일단 후순위에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도 주행 심사를 보고 훈련을 통해서 이 마필 좀 띄워줄 마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전 별빛 여행의 직전에 그 경합 속에서 이겨냈었던 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함께 뛰면서 상당히 재밌었던 건 그 당시 뛰었던 마필들의 그 편성에서는 모든 마필들이 다시 한번 연투를 이어갈 만큼 좀 회복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함께 경주력을 스피드를 쟀었던 찬란한 에이스 자체도 이전주에선 능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차지해줬던 좀 경합성 플레이에서의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저는 별빛 여행의 상승세, 직전 이겨냈던 스피드, 그 점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3대 마필이죠. 5번마 별빛 여행, 1번마 도치, 8번마 하이퍼스타. 모두 이제 순발력의 강점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이제 껄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백돌 의원은 5번마 별빛 여행 중심으로 해서 1번 도치, 8번마 하이퍼스타를 말씀해 주고요. 저도 이 3대 마필 간의 접전 양상으로 예측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이
순발력의 강점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야, 이변이 좀 일어난다면 이런 마필도 좀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4번마 차세대라는 마필이 거세이후 이제 세 번째 경주를 맞이한 마필입니다. 항상 안 좋았던 것은 발주 능력이었죠. 근데 지난 경주에 그야말로 졸전 중에 졸전을 펼쳤지만 저는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졌다. 발주 능력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4번마 차세대 이번이 아니라도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돌리원 지난주에 워낙 적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경주를 적중했는데요. 그중에서 한라의 영산의 제1왕토 대상 경주였죠. 아랑조합까지 출전했는데 삼복배당이 80배가 넘게 우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백돌리원은 그 4경주를 준비했을 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징크스라고 할까요? 4경주를 선정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건다. 오늘도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앞에 경주 같은 경우는 그 3세마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4세 이하 마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능력한 기치도 보였고 아직까지 검증이 덜 이루어진 마필, 여기에 데뷔전을 준비한 마필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네, 4경주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었던 준비된 경주는 4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4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그랬었나요? 4경주가 성적이 더 좋았다니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경주 자체의 능력을 입증받아야 하는 세력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주행 심사 당시부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마필은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고 분명히 노려야겠다 판단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6번마 프라이빗 댄서란 마필입니다. 오히려 생각보다는 편성 강도가 낮아져서 조금 손쉬운 낙승이 기대가 되는데 워낙에 준비했던 과정의 여력감이 강했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주행 심사를 12월 11일 때 치르고 나서 약간 고개가 높았던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연습 조행을 통했던 10월 31일 때 재건 마필이었던 벌마이꾼과 비트블레이드 사이에서도 여유감이 넘쳤던 마필이죠. 최근에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신마 패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위시미력이라는 마필 자체도 주행 심사를 치르고 연습 주행을 다시 한번 치르고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프라이빗 댄서 역시도 능검을 치르고 연습 주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마쳤던 마필입니다. 치세나 탄력, 여유감 모든 모습 속에서 뛰어줄 마필이고 경주 중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우승까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여력감이 좋았던 마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모습에서도 자신 있게 준비된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호흡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자, 후차권에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드러난 것 같아요. 2번마 라운블루부터 복병이 될 수 있는 3번 프리러닝, 4번 청마대장군 가문태양, 응답하라 가보스타 캡틴 찬스까지 여러 대의 마필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사실상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는 편성이죠. 여러 대의 마필을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적중과 분명한 내용으로 자신 있게 인사드릴 오늘의 4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를 이제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이죠. 6번마 프라이빗 댄서라는 마필의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이 마필과 상대말, 과연 어떤 말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중계 2경주입니다. 3상 이상 9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400점 이하 경주로 치러집니다.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제주경마는 그 레이팅 점수라고 하죠. 레이팅 점수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이 아마 약간의 좀 변수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윤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윤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400점 과거에 보면 뭐 지난주까지 전전주죠. 1,300점이고 1,600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1,400점 경주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경주 보면 그래도 1,300점 경주는 좀 이변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락굿이 들어오면서 이번 경주는 좀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지마 3세 이상 1,400점 이하 말들의 편성이죠. 충마부재 혼전 경주로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휴양마와 기존 말들 이번 경주 변화에 주목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다가서야겠습니다. 휴양마인 2번 황금의 신 출전마 중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유한 말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휴양 이후에 꾸준한 훈련으로 경주 감각 살려내는 데 주력을 했고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한결 부드러움과 또 외부 사양 관리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상대마로는 직전에 아쉬움 남긴 6번이죠. 7수. 김대현 기수의 기승인데요. 기수와의 호흡이 가장 좋은 말이고요. 선행을 모색해야 능력을 발휘하고 또 강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선행 강공의 전개가 필요한 만큼 또 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직전보다 좀 더 좋아진 걸음과 함께 쾌조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상대마가 되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9번 영도자 다소 인기권에서는 밀릴 수가 있겠지만 직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기승기수와 호흡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항상 가벼운 훈련으로 준비를 했지만 경주에 임할 때마다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또 재능력 발휘에 역시 적응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금주 역시 상태는 또 최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마필 초반 자리를 선점만 잘 된다면 막판 버티기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두를 더 추천드리면은 5번 제주협객 역시 그간 뭐 하향세에 있었고요. 인기에 비해서 또 이 말도 선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직전 빠르게 기량 회복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 훈련이 잘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가벼운 훈련이지만 또 쾌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전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병말로 이번 경주에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윤 위원님. 네. 제가 주마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좀 앞에 가야 뛰는 말들, 뭐 3번마 수미나 6번마 일급수 그리고 이제 9번마 영도자가 모두 좀 앞선을 장악했을 때 좀 잘 뛰어주는 마필들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경주라 그러면 1번마 한백전설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고 2번마 한금신이 공백전인데 좀 가장 윗선에 올려놨어요. 10번마 자타고프란 마필도 어찌 보면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긴 하지만 강자들과의도 경주를 치러봤기 때문에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는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마 한백전설, 10번마 자타고프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타거포에 대해서는 뭐 첫 거리지만 역시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부담 중량 역시 극복이 좀 관건이 되겠고요. 한백전설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임하면서 상대가 또 앞에 가면은 이 투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직까지 주행이 그렇게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훈 위원은 비록 공백전이지만 그래도 1600점 경주까지 치러왔던 2번마 한금의 신의 선전을 기대했고요. 상대마로는 6번마 일급수, 여기에 9번마 영도자, 5번마 제주협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의 접전 양상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관심을 가져볼 마필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복병권 세력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대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단거리 1000m, 12마리 출전 속에서 기본 스피드감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개의 여부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 장악 여부를 떠나서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내두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4번, 6번, 12번까지 총 4두의 초반부 접전에서 후반부 접전까지 기대가 좋은 오늘의 오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인게이트 2점 속에서 기본기가 좋은 1번마 탐라정벌이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판단이 되는 경주고요. 스피드 기대감 좋은 게이트 활용을 해줄 수 있는 4번 시즈더 타임도 빠르게 2선을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단거리 경쟁력이 좋고요. 전천후의 모습이죠. 6번마 서라벌 공주도 밀릴 이유 없이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감량의 점이 좋은 12번마 마하챔프도 최대 2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4번, 6번, 12번, 1번, 4번, 6번, 12번 내두가 계속해서 접전이 이어지면서 3코너 이후까지도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우수하다. 이번 경주 한번 변화를 기대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1번마 탐라 정벌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 심사 8월 달에 받고 상당한 이제 주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골마감의 여파로 당일 체중이 26kg나 불어나오면서 초반 발주까지 좋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말았던 마필이죠. 우선은 잠재력 기대치가 좋다 보니까 마방 자체에서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연습 주행을 치렀던 10여리 경주에선 불어났던 체중까지도 정리를 해주면서 부족했던 모습이 완벽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강점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게이트 2점 속에서 최선을 다해준 이번의 경주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6번마 서라벌 공주죠. 직전 경주 초반에 발주가 좀 늦다 보니까 이쿠야스기스가 좀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좀 늦은 타이밍으로 한번 취입을 해봤던 모습인데 너무 자신감이 앞섰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좀 더 타이밍을 조였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편성은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4번마 시즈더 타임이 전개가 관건이죠. 기본 스피드감은 좋은데 지구력에 대한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4번 게이트 2점 속에서 초반에 추진이 좋은 기수라면 이번 편성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12번만 마하챔프라는 마필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게이트까지 최외곽이고 좀 불리한 요건은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바깥쪽에서 이제 몰아가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라 최대 감량 2점이라면 2변까지는 고려를 할 수 있는 경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재력 기대치가 좀 더 앞서 있다, 기대감이 좋다 평가를 할 수 있는 1번마 탐라 정벌을 중심으로 6번마 서라벌 공주와 4번마 시즈더 타임 그리고 12번마 마하챔프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오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6번마 서라벌 공주가 57의 부중을 달고 있지만 지난 경주 이쿠 기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발주를 빠르게 이끌어낼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서라벌 공주를 끌었던 김남성 기수는 선입권에서 붙여서 곱게 들어왔었거든요. 그 결정력이 좀 아쉬면서 계속해서 2차권에 좀 만족하는 것이 못내 좀 아쉬웠지만 이쿠 기수답지 않게 계속해서 외곽을 돕니다. 그러고 아쉽게 3차권에 머물고 말죠. 자, 이번에 김용문 기수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서라벌 공주가 선전을 이어갈 수 있다. 57에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백동희 의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백동희 의원, 1번마 탐라 정벌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 여기에 한 표 던지는 겁니까? 네,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고 보여줄 잠재력의 우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6번마 서라벌 공주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부중과 짧아진 주기, 직전에서 발주에서의 아쉬움까지 고려를 했을 때 탐라 정벌이 의지 있는 운영으로 초반에만 가담을 해준다면 저는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데뷔전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번마 어메이징 돼지가 주행 중 고기가 좀 높아요. 근데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시스터 타임도 선두권에 좀 장악해 하면서 뛰었던 말인데 이제 선입으로 입상을 좀 시도했던 말이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코리아헌터도 주행 중공 고개가 조금은 높습니다. 그 결정력이 좀 안 나오는 건데 10번마 코리아헌터, 12번마 마하챔프, 11번마 지붕스타 이런 말들도 모두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1번마 탐나정벌이 선두권을 1번계에서 장악한다 해도 엄청난 압박이 따를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마지막까지? 네,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행 심사부터 이 정도의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은 결국 데뷔전에서 졸전을 치르더라도 항상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전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탐라 정벌이 선두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선 저도 장담한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던 이 마필의 능력 자체나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고 충분히 직선에서도 줄어든 1000m에서는 충분히 김동혁 기수 극복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6번마 설화벌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4번 시서타임, 12번마 마하챔프, 1번마 탐나정벌까지 좀 관심 갖고 있는데 백동일 위원은 1번마 탐나정벌을 충마급의 마필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마지막까지 버틴다. 또다시 설화벌 공주가 입상이 좀 실패한다 아니면 이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점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선택할 건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를 치러주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던 의욕적으로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리 경마를 저는 참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1경주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경주를 적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좀 아쉽다 아니면 경마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승부 경주를 3개 경주를 선정했는데 2개 경주가 결과적으로 또 1, 3차게 또 메인으로 지정했던 경주가 정말 코싸움에서 졌던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위안거리라 아니면 그래도 제주경마는 가장 고배당이 나왔던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에서는 모두 좀 적중을 했다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번 그 6경주를 선정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제가 오늘만큼은 좀 추천 마번을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6경주는 그 5번마 마하루라 마필과 6번마 마이앨리스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특히 6번마 마이앨리스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2차 한 마필과 11만 신차력이었고요. 지난 승급전이죠. 가속 엔진이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동반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정말 강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 마이앨리스라 마필이 지난 경기를 치고 나서 기관지염과 식이성 식욕 부진을 좀 앓고 나옵니다. 이 기관지 쪽이 안 좋다는 것은 지금 한절기 지금처럼 건조한 겨울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필 컨디션까지 꼼꼼히 살펴야겠지만 6번마 마이앨리스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 열어두고 싶다는 표현을 좀 쓰겠고요. 5번마 마하루 같은 경우는 골절이 있었던 말인데 지난 경주가 역시 상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산타페 명운이 끌었던 레이스 폭풍신화가 조금은 선두권을 장악하는 게 매끄럽지 않다고 하지만 거기를 외곽 정리하면서 선전했지만 문제는 지난번보다 4.5kg 부진을 넣었습니다. 이런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 두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먼저 9번마 킹스룰주라는 마필은 주행 중 고개가 조금은 높아요. 하지만 적정 거리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레이디 챔프를 이번 경주에서는 충만을 놓고 공략해볼 작정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 그러면 컨디션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는 2번마 레이디 챔프를 놓고 들어갈 겁니다. 레이디 챔프는 데뷔전부터도 그 가능성을 보였던 말입니다. 악벽 때문에 박성광 기수가 정말 무던히 노력해왔던 말이고 그 악벽을 순치했고 선취 발휘하면서 선전했던 말인데 승급 이후 늘어난 거리에 빠른 레이스를 만나면서 아쉬움을 줬던 말이 저는 2번마 레이디 챔프라고 보여집니다. 자, 2번마 레이디 챔프를 중심으로 해서 5번마 마하루, 6번마 마이앨리스, 9번마 킹스룰즈 또한 5번마 마하루나 6번마 마이앨리스는 당일 컨디션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 어찌되었든 이번 경주 배팅의 중심은 2번마 레이디 챔프를 놓고 공략해볼 작정입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35점 경주, 5등급 편성에서는 좀 이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뭐 인기마 접전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보면 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래도 1번마 에버인 에버란 마필은 어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상대마 같습니다. 상대마들은 여러 마필이 포진한 경주인데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번 경주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 경주거리 1,400m고요.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 자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능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후차권 구도에서는 상당히 난타전이 벌어질 모습인데 모든 조건과 마필들의 능력과 잠재력, 준비세의 성과까지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번, 4번, 6번, 8번 네 마필이 계속해서 접전이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 초반부 전개는 승급전 적응 무난하게 마친 1번마 에버인 에버가 빠르게 내선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뒤이어서 아쉬움 강하지만 적응력 좋은 마필이죠. 6번마 V맨도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입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마필 8번마 유아더 캡틴도 선입권 후미에서 타이밍을 잴 걸로 판단이 되고 앞선 마필들보다 스피드감은 떨어지더라도 한 발에 대한 자신감이 좋은 4번마 솔라시도 역시도 세 마필의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따라갈 걸로 판단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1번, 6번, 8번, 4번, 1번, 6번, 8번, 4번 네 마필이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인데 우선은 이 마필, 네 마필 중에서도 역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역시 1번마 에버인 에버겠죠.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를 여력감이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 사실상 스피드감이 강했던 마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전 편성이 좀 고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을 가담했었고 막판까지 입상권의 전력투과 코차와 목차 거의 대등할 만큼 여력감이 강했던 마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부족했던 스피드감도 입증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대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준비된 마필, 편성의 우위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6번마 V맨의 선전이 좀 기대가 앞선 경주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이 마필은 발바꿈이 좋지를 못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원활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잠재력 기대치가 좋다 보니까 승급 이후 4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실패했다더라도 모두 인기를 끌어줄 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초반부 전개도 밀렸었고 막판에 진로까지 막히고 기대는 모습도 잡아내질 못하면서 정말 최악의 전개를 펼쳤는데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훈련을 통한 변화 많이 우세해지고 있고 최근 대회 편성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 이번의 편성이라면 그동안의 아쉬움,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세력이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8번마 유아더 캡틴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마운 마필이죠. 이 마필은 공백전을 치렀던 그 경주에서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함께 호흡을 했던 마필입니다. 초반부 중속이 좋지를 못해서 흐름에 민감한 모습인데 이제는 차분히 어떤 흐름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탄력적인 모습이 상승세가 좋아서 충분히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마 솔라시도는 상당히 악벽이 심한 마필입니다. 기승을 하고 있는 기수 보렐리 기수만이 유일하게 이 마필의 악벽을 잡아낼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마필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마필인데 초반에 나설 수 있는 마필 에버인 에버를 필두로 뒷마필들 간의 뒷직선에서의 힘들 자체가 강하지 않은 모습이라 이번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력감이 의외로 괜찮았던 4번 솔라시도 최대 이변을 도전할 수 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적응력이 좋아진 마필 1번마 에버인 에버를 필두로 6번마 V맨 그리고 8번마 유아더 캡틴 4번마 솔라시도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에버인 에버가 직전보다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원래 그 미스블루하고 이제 지난 경주에 엄청난 이제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던 말입니다. 근데 미스블루가 나오질 않아요. 뭐 승급전에 도전하는 오버마 피코 대항 정도가 순발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1번마 에버인 또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저 역시도 1번마 에버는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자, 백동희 의원이 설명한 6번마 부이맨 그리고 8번마 유아더 캡틴, 4번마 솔라시도가 있는데 제가 백동희 의원한테 두 마필을 여쭤볼까요? 자, 10번마 클린체강이라는 마필이 공백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치렀고 지난 경주와 좀 싸웠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에버네이브하고 미스블루하고 싸웠던 경주예요. 그죠? 그 경주에서 10번마 클린체강이 걸음을 상당히 내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11번마 바람의 질주라는 마필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흙을 맞고 뛰는 내선 전개에서는 걸음을 내주지 못하는데 의외로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을 때 걸음을 나름대로 내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말씀해주신 10번마 클린체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병합 훈련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줬는데 성과 자체는 분명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공백 이후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전에서의 모습 자체에서 여력감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될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해 주신 11번마 바람의 질주는 저 역시도 좀 관심권에 두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초반부 스피드가 굉장히 좀 강한 마필이죠. 물론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보다 따라가는 2선 전개에서 여력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안쪽에 있는 뭐 피코테형이나 에버인 에버 두 마필을 제외하고 뭐 6번마 V맨까지 한 세 두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바람의 질주가 의지만 가져준다면 선두권을 가담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세의 바람의 질주까지는 저 역시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역시 이제 3번마 액톤 타이거가 될 것 같아요. 1400m고 빠르지 않는 레이스. 에버인 에버가 아예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오히려 3번마 액톤 타이거도 조금만 뚝심력으로 역전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이 추천한 마필은 1번마 에버인 에버 중심으로 해서 6번, 8번, 4번 이 3대의 마필을 했고요. 저 역시 이제 후차권이 좀 까다롭다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1번 에버인 에버의 8번마 유아더 캡틴, 3번, 11번 이런 마필들을 선정해봤습니다. 후차권에서는 여러 마필이 거론될 수 있는 경주인 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홀나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영천 에이스란 마필이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 3세마 강자들 틈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별을 뛰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지난 경주 누렸죠. 근데 지난 경주에 그야말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는 다시 해석하기보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 자체가 기본 사이즈가 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천 에이스가 뛰었던 경주력을 판단했을 땐 직전의 경주를 정말 극복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았던 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천 에이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졸전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담 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최시대 기수가 우선 마필 자체 훈련에서부터 계속해서 전담을 해주면서 재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줬고 어찌됐던 직전 경주 자체를 보시면 순발력에 대한 모습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직선에서 한 발이 조금 아쉬웠던 것뿐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감도 직전보다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흐름 자체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라면 영천 에이스의 회복세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쭤볼까요? 성산패총이 57을 달고 끌었던 레이스하고 이번 레이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지난 경주 최적 종결하고 못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이제 3선 가담에서 마지막까지 3코너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직선에서도 분명히 주폭이 더 나올 걸로 판단했는데 걸음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우선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대상 경주 자체의 여파 자체의 회복세가 아직은 좀 덜
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마필 자체 이제는 실전을 치르고 나서 좀 더 지구력 있는 모습 자체를 보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이라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만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번 포레스트 볼드 최근에 여유감이 상당히 우수해진 마필이죠. 강급된 이후의 모습 이번 경주라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5번 로열 임팩트도 이 정도의 상대들이라면 잠재력 자체 더 이상은 아쉬움을 남길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복병이 될 수 있는 군마 프로페서 실버가 직전에는 기승을 했었던 보렐리 기수가 너무 서둘러서 붙이려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페이스 안배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서소영 기수가 힘 한 발만 해준다면 역시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인기마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십니다. 문제는 영천 에이스가 지난 경주에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이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었던 말인데 이게 좀 진입 불량이 있었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진입 불량이라는 것은 또 악벽이라 그 발주 내에 악벽이 생겼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천 에이스란 마필 컨디션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천 에이스가 뛰어왔던 것만 생각하면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까지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고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마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추리 게임이다 이런 표현하죠. 마주분들께서는 혈통이 좋은 말들을 우성인자에 있는 혈통들을 발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주분들한테는 명예 이런 것이 이제 주어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리하는 거죠. 근데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필의 능력도 분명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마필의 컨디션의 변화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가 날씨가 추워져서 컨디션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그 분석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번 주가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든든히 좀 챙겨 입으시고 이번 주 즐거운 경마 보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